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백재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명시민 대선 만들어주셨는데 경기도민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경기도에서 조그마한 정치, 지역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재선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시장을 재임했고요. 경기도민들 항상 감사하고요. 우리 광명시에서 하긴 했지만 경기도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죠. 이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 도민들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명이 빛광자 밝을명자 쓰시죠? 예, 그래서 예.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예. 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참 무거움을 느끼시겠습니다. 어깨도 무거우시고 어떻습니까? 예, 대단히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금년이 이번 연말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선 선거를 진두지휘할 사단장이 도당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이제 52개 지구당이면은 이제 그 충청 남북도, 대전, 전라 남북도, 뭐 강주까지 합쳐도 그 정도 숫자가 맞먹는 그런 대지구당이 우리 경기도당이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으면서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뼈저리 느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 계획도 구상도 머리가 많이 복잡하시겠습니다. 예. 예. 잘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우리 백 위원장께서는 시의원 또 도의원 또 거기다 시장까지 해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모두 거치신 그 되시는 아주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그 지방의원 출신 지방정치를 하신 분이 중앙정치에 가시면 좀 어떻습니까? 좋은 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쉬운 점이 더 많습니까? 좋은 점이 더 많으시겠죠? 좋은 점이 훨씬 많죠. 어떤 점이 좋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기초의원도 해봤고, 예. 광역의원도 도의원도 해봤고, 시장도 8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6선을 한 것이죠. 예. 다행스러운 한 번도 낙선하지 않았고, 6번의 선거를 다 이겼다는 것도 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주민들 항상 접할 기회가 많고 또 다양한 그런 단계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단계당에 해야 될 일들이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면 이제 국정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게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내용도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정책도 결정할 때 실제 주민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 이게 지평을 제가 해봤으니까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에 깊게 알기 때문에 그런 특히 시장을 해봤던 경험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돌다 보면 많은 민원 현장 같은 걸 가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가면 저게 뭐가 문제다라는 게 핵심이 바로 짚어져요. 그런 취지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지방의원을 경험하고 시장이라는 경험을 했던 것은 중앙정치를 하는데 대단히 유익하고 대단히 좀 균형 감각 있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우리 지방에서 정치를 했던 분들이 중앙정치에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출할수록 여야 간에도 좀 더 균형적인 감각으로 살 수 있고 그 여야 관계를 풀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서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시장 우수 출신들, 많은 도의원들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해지길 저는 희망합니다.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정치. 지금 광명시장이 양기대 시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당이신데 예. 그 양기대 시장하고 소통이 잘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양기대 시장이 이렇게 지방행정 경험은 없지만 예. 그래도 광명에서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약 한 6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시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 접촉 폭이 높고 그래서 잘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멘토를 잘 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있으신 시장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당도 이제 대선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과정이시죠? 과정이죠. 예, 이제 어떤 변화를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52석 중에 29석을 우리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진보 통합당이 2석,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21석인가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좀 더 가졌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여론이고 특히 작년 연말, 금년 연초로 보면 더 많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데 어쨌든 총선이 실패했다는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무엇이 평가가 됐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개혁적 성향이 좀 뒤처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좀 더 국민이 원하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야 될 것을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니 해도 국민들의 마음,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거체제를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뜻이 잘 반영되는 공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이제 경기도가 이제 서울은 이미 이제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그 역할을 하나 메가시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경기도가 허브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좀 더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를 잘해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도민들의 마음을 많이 얻는 노력들을 하시겠다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 예. 그럼 총선 때 좀 부족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9살, 35석 가졌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좀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표차가 대단히 그렇게 불과 한 1, 2% 차이에 있던 것이 5, 6석이 되다 본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 더 아쉽게 갖는 부분이죠. 좀 겸손하고 주로 더 많이 다가가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필요로 하시겠다. 그런 그 변화를 좀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의 대권 출마 선언으로 좀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백 위원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김 지사의 대권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광역자치단체 장이 뭐 대권을 출마하겠다는데 그렇게 잘못됐다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그런 욕심을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경우는 좀 더 뭐랄까 결심할 때 결심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6년 6월 말까지 민선 8년을 매듭을 짓고 그 민선 4기 리프 자체를 안 했습니다. 뭐 선거에 나가진 않았고 내가 8년 동안 한 걸로서 난 더 이상 시장을 하는 것보다 다른 정치적 진로로 걸어야겠다. 딱 2년을 쉬었거든요. 쉬고 18대 국회에 들어왔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지난 6.2 선거에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차라리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든가 그랬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지사직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한 2년 지나와서 지금 대권에 행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권 행보를 시작하면 또 지사직을 내놓고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뜻하게. 그래야 될 텐데 도정을 공부에 가져오면서 대권 행보를 계속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도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약속이 틀리는 것이고 무조건 지방선거 때 분명히 도지사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지 2년 후에 대권 나겠다 그런지 그런 약속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권 홍보를 한다면은 나는 도지사직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시일이 가깝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경남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좀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권을 부과하는 데서 대해서 지사직을 내놓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현상을 본다면 다른 실제 그런 형태가 나온다면 진정으로 우리 김문수 지사도 지사직을 내놓고 대권에 떳떳이 나가서 하는 것이 도민들의 맞는 생각이다. 앞으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정말 도정 공부에 가져서 대권 홍보할 것이냐 한다면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 나름대로 대책들을 강구토록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법으로다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도지사직을 그건 법 이전의 문제죠. 법하고는 달라. 그러면요, 법 이전의 문제죠. 그 법을 좀 바꿔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법 제도야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법 이전의 도의적인 문제가 도민과 약속이라는 거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차원의 별도 뭐 대응 같은 것도 뭐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지난번에 아마 도의에서도 아마 그런 도의원들은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발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분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만둘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하루 만에 이렇게 번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어떻게 꽃놀이표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찰이 역할을 마찬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행보를 계속 보면서 예. 진짜로 동호정 공백 가져오면서까지 대권을 거듭한다면 그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실 수 있나요? 뭐 도의에서도 도의정 활동하는 의회에서도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힘을 합칠 거고 또 우리 그 도내 29명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정확하게 집권을 도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민주통합당이 이제 대선에서 다시 이제 정권 탈환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변화도 가져올 거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경기도만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면 뭐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습니까?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죠.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현재 직책이 갖고 있습니다만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곧 다 후임들은 임명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서 이것저것 얘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역할과 관련돼서 공약한 것도 많고, 예에서 뭐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의료 좀 폭을 넓히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많은데 경기도만 국한돼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규제를 어떻게 좀 더 완화시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18대 국회에서 전반기내 기획재정회에 가서 세포를 고치는 소위 부자 감퇴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후반기는 국토해양에 가서 국토부가 경기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지금 시대에 맞게 그 대한민국의 메가시티 역할에서 하나의 그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게끔 틀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지금 잘 다듬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을 설득해내고 만들어가면서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규제 부분을 이번 전 국회의원을 18대 처음 해보는 거니까 18 처음 들어가서 해봤던 거니까요. 지방원들이 보는 시각이 확 틀리더만요. 그렇죠. 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시장할 때마다 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가봐서 지방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같은 법안 심의를 놓고 소위에서 논쟁을 해보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은 보금자 주택 특별법안에 산업단지를 집어넣고 그걸 제 대표 발의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금자주택 지적된 지역에는 이미 현실적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건물이든 합법적인 건물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지역이지만 그렇지만 그 일자리를 놓치면 그 지역에 트나무나 일자리가 없는데 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공단을 좀 설립하게끔 근거를 집어넣는데 대단히 어렵게 설득을 해냈어요. 그만큼 그 지방 의원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전국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면서 서로의 지방과 수도권이 인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사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명시도 규제가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광명은 제가 시장 초기 할 때는 76%가 그린벨트고요. 그 외에 제가 좀 풀었었고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까지 다 풀어도 약 한 47% 정도는 아직도 그린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보금자리 주택은 다 매듭되고 나면은 뭐 그런 데로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산이나 임야 정도, 임야가 대부분이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그건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보금자리 주택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들릴 얘기가 좀 많이 있죠. 과연 주택만 많이 넣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요새 집도 잘 팔리지 않는데 그런 거 본다면 그게
경쟁력 있게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강민시 나름대로 정체성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노력들도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들이 이제 머리에 꽉 구상이 잡히셔서 계획대로 이제 추진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이 이해찬 대표 체제로 새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도당 위원장 입장에서 또 그 의원 입장에서 새 지도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 지도부는 이번 대선을 치르는 지도부고 예. 대선을 치르는 대권 후보를 뽑는 지도부고 그리고 이번 지도부는 지난번 6월 9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제 공정한 룰을 잘 만들어서 그 경선을 아주 멋진 정책 흥행을 잘 일으켜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 우리 전체 국민 한 3,500만이 아주 깊게 관심 갖는 그런 흥행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관심 있게 대권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누구 편을 들면 안 되니까 그런 지도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후보가 결정이 되거나 그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제3기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어 제3기 민주정부 평화개혁세력의 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과 사명을 갖고 있는 지도부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당원들의 기대도 큰 것이죠. 아마 그런 일을 해낼 만한 역량이 있는 지도부가 저는 구성됐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해찬 우리 당대표님이나 또 우리 김한길 최고위원이나 그분들은 전에 15대 16대 17대죠. 예. 16대 17대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만들 때부터 선거와 관련해서 깊게 했던 아주 대단히 유능한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표를 맡고 있고 그분이 최고위원을 하고 있다면 이번 선거를 경선을 치르고 연말 대선을 치르는 아주 적임자로 지도가 구성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다 기대가 크고 잘 될 거다. 네, 잘 만들어갈 것이다. 뭐 두 분들이 뭐 좀 잘 안 맞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그분은 그렇게 두 분이 말을 맞춰가면서 또 그렇게 일을 맞춰가면서 해봤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선거와 관련돼서 같은 더구나 부모님들도 같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개성은 좀 뚜렷하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전국에 가서는 다 하나로 다 묶어질 수 있는 대표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야권 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상당히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손밑으로 가라앉고는 있습니다만 좀 올바른 해결 방안은 뭐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 진보통합당이 이제 자기들 당 일이니까 그렇죠. 당 스스로 해결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좀 기다려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경선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정과 시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건 좀 더 남우당 얘기하면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깨끗하게 공정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진보라는 하나의 그룹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밝혀지고 밝힌다 사실도 국민들이 밝히고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간이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새로 만든 신당권파라고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결판들이 나는 것이 우리 야권 연대를 했던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다른 당이.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적절한 시기 되면 봉합되고 잘 가시는 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다른 당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총선 때 같이 연대를 했던 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쪽에서도 입장이 있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 민주통합당 내에서 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에 대한 좀 전략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수정까지라고는 그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더 그 국민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진보통합당 쪽에서 앞으로 연말과 관련돼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런 총선을 통해서 야권자들이 했던 것은 1대1 구조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1대1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틀 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는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좀 한나라 새누리당도 지금 경선 룰 때문에 비박과 친박 간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역선택이 됐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경선 룰이 민주통합당도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 2007년에도 일부 적용을 했고 또 지난 작년 1월 15일 날도 했고 이번 6월 9일 날 쭉 그런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모바일 투표와 과정이 괜찮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얼만큼 많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모바일이 결국은 지도부를 다 결정했던 그렇죠. 것처럼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 국민 경선이 실질적인 국민 경선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적어도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 한다면 저도 100만은 넘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어떤 조직의 힘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 국민 경선의 형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보완해서 만든다면 국민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간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대선을 앞두고 좀 흥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선에서 특히 이제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더욱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어떤 방안들을 좀 고민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 교수도 외곽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당당히 들어와서 경선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죠? 한번 저희도 좀 더 기다려 보면서 하겠지만 거기만 우리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치열하게 민주당 후보를 뽑아내고 민주당 후보를 경선을 시켜서 아주 우리가 지난번 못지않은 그 흥행에 대박을 터뜨리면서 가면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잘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안철수 교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과연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인지 안 나온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누구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국민들 설득하고 국민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 좋은 후보를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철수 교수가 그 입장이 정리가 되고 그게 여론에 비교해볼 때 단일화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면 그때가 또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가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이 후보가 반드시 대권 후보를 만드는데 우리는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구에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기아라는 대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도 요새 유럽발 경제 얘기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동차 수출도 좀 어려워지고 또 이제 광명 같은 경우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겪으시는 민처들이신데 우리 위원장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무슨 해결 방안이나 구상을 좀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그게 경제라는 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강명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강명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보금자리 지특지군에 지난 산업단이 늦게 그런 법을 좀 고쳐놨으니까 적어도 강명에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 틀을 잘 만들어주고 두 번째 역세권이 강명 KTX 역세권이니까 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 일들이 거기에 일들을 좀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나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도단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KTX 역세권이 역사주의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타코나든가 또는 세계적인 가구업체라나 이런 게 들을 수 있는 틀이 좀 그려지고는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명 현실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빼놓고 나서는 별다른 대지가 없어요.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관련된 그런 일자리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 강릉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직장이 그 구로 가리봉동 뒤탈 단지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제일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 강명이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강명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제 역할이 크다는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역할이 아주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참 우리 백재현 위원장님 좀 나오셨는데 나눌 말씀 많은데 어느덧 준비된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듣기로 하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강명 시민 또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이번 금년 연말에 우리 민주당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경제를 잘 챙겨, 민생 경제를 잘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활력을 넓히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백재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백재현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